부동산 규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집입니다.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그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최근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조건 조정과 금융 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수요를 줄이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출을 조이면 정말 집값이 잡힐까? 그리고 이런 정책은 과거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농본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기반은 땅, 즉 토지였죠. 초기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토지를 분배하는 과전법을 시행했습니다. 고위 관료에게 수조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였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권문세족과 양반 계층이 이 토지를 사실상 세습하게 되고 국가의 통제가 약해지며 토지는 점점 사유화됩니다. 이후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균전제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 생계의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도였죠. 하지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층의 반발, 토지조사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균전제는 계획 단계에서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토지는 소수 양반 계층에 집중되었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 생계를 위협받았습니다. 쌓이고 쌓인 불만은 결국 폭발했고 19세기 초 홍경래의 난이라는 대규모 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제도가 설계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행력과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세기 일본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수출은 화랑이었고 주가는 치솟았으며 부동산 가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급등했습니다. 당시 도쿄 한복판의 땅값은 미국 전역의 땅값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거품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이 영원히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대응에 나섭니다. 1989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LTV, DTI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사실상 은행이 마음대로 빌려주던 대출을 중앙은행이 틀어막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은 빠르게 꺼졌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기업들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도산했고 은행은 대출 부실로 연쇄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0년 넘게 하락했고 경제 성장률은 0%대에 머무는 상태가 장기화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릅니다. 거품을 꺼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사람들의 소비심리, 투자심리, 경제 자체의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그 타이밍과 강도,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은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HDB, 즉 주택개발청이 국민주택의 80% 이상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공공주택의 분양과 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투기 수요는 강하게 억제되었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소득에 맞는 대출만 가능했고 과도한 레버리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 이하 국민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주택 보급률은 90%를 넘겼습니다. 물론 고급 주택 시장은 여전히 비쌌고 자산 양극화 문제는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책은 설계가 아니라 실행이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단기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시야에서 시장과 국민의 심리를 같이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